일본 도쿄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독가스 감시 센서가 작동하면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긴급 대피를 하려던 연구원들로 인해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는 긴박한 순간, 한국에서 온 연구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데요. 과연 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키 스즈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도쿄에 위치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이야기는 90년대 초반 도쿄의 한 종합병원에서 시작됩니다. 방사선과 의사였던 어머니는 그날도 평소처럼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하고 계셨대요. 그때 한 외국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이었죠.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엑스레이 사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툰 일본어로 물어보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심장이 떨렸다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벚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외국인 사위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노력에 결국 마음을 여셨죠. 저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로 1996년 봄에 태어났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어머니는 일본의 전래 동화를 들려주셨죠. 모모타로와 더 리틀 프린스를 번갈아가며 듣던 저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니기리와 샌드위치를 함께 싸주셨죠. 벚꽃이 피는 봄이면 우에노 공원에서 하나미를 즐겼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위해 교토로 여행을 가곤 했어요. 여름방학에는 미국 보스턴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수제 쿠키를 만들어주시며 미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사촌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놀았죠. 특히 독립기념일에 보는 불꽃놀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영어 수업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This is a pen을 배울 때 저는 이미 원어민처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는 켈리 선생님께서 저를 특별 수업 도우미로 지목하셨어요. 보스턴 할머니 댁에서 사촌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질문도 쏟아졌죠. 5학년 때 학예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부모님을 바라보았죠. 아버지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노래가 끝나고 받은 박수갈채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운동회 때는 아버지의 키가 커서 릴레이 경주에서 다른 아이들의 아빠보다 더 잘 보였죠. 아저씨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친구들의 응원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는 운동회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는데 친구들은 항상 저희 도시락을 부러워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막연히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에 갔을 때 그 꿈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사들의 모습에 매료되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께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결과를 보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엄마, 사키는 꼭 훌륭한 의학자가 될 거예요 라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한박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독특한 외모가 장점으로 여겨지지 않았죠. 하프라는 말이 제게 상처가 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문화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중학교 입학식 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일본 사람이야? 하프는 역시 좀 다르다. 너네 아빠는 왜 외국인이야? 교실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투에는 날이 서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면 혼자 창가에 서서 교정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죠. 도시락을 먹을 때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피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아픔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교실에서 느끼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라는 어머니의 물음에 재미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특히 아버지의 푸른 눈동자를 마주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늘 미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눈을 피하게 되었고 식탁에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었죠. 예전처럼 활기차게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베개를 꽉 끌어안고 흐느끼면서도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왜 나는 다들과 달라야 하지? 차라리 완전히 일본인이었다면 아니면 완전히 미국인이었다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제 피부색이 조금 더 하얗기를, 눈이 조금 더 동그랗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에서 재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겨울 연가였죠. 처음에는 그저 배경에 하얀 눈이 예뻐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일본 드라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감이었습니다.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야. 드라마 속 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컴퓨터를 켜고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자막으로 보다가 점점 한국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하다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비슷한 발음이 나와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K-팝도 알게 되었어요.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따라 추기 시작했죠.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맞았어요.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몰라도 그들의 음악은 제 마음을 울렸으니까요. 방 안에 조그만 한국어 사전을 두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드라마와 K-팝 덕분에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신기해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죠. 첫 번째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태원에서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었죠. 명동의 화장품 가게에서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직원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오히려 제 일본어 발음을 궁금해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 여행 이후 학교에서의 제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고 드라마 속 대사를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하프가 아닌 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한국 문화는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제 정체성을 찾아준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도쿄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실로 향했죠.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사키, 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 시험 전날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생물 실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지만 다른 과목들이 걱정이었어요. 특히 일본 고전 과목은 제게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배운 끈기로 매일 밤 고전 문구들을 외웠어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합격 발표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클릭했어요.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마이 리틀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주셨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연구실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실험 기구들, 무균실의 차가운 공기,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키 씨, 이 실험 데이터 이상하지 않아? 교수님의 질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을 새워 정리한 데이터였는데 실수를 발견하고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날 배운 교훈은 지금도 제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4층 스터디룸. 매주 수요일 저녁 7시가 되면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곳을 찾아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에 손끝이 떨렸죠.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일본 학생인데 한국어를 하시네요. 우와, 발음이 꽤 괜찮은데요. 스터디룸은 금세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윤재 선배가 먼저 다가와 자리를 권해주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로 된 전공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죠. 저희는 보통 전공 관련 주제로 토론을 해요. 사키 씨도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윤재 선배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세포 분열이나 유전자 복제 같은 기본적인 용어조차 한국어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말이 막힐 때마다 빨개진 얼굴로 영어를 섞어가며 더듬더듬 설명했죠. 하지만 모두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제가 막힐 때마다 적절한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소기관을 설명할 때도 단백질 합성 과정을 토론할 때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윤재 선배는 매번 제 발전하는 모습에 감탄했죠. 사키, 이제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전공 용어도 이렇게 잘 설명하다니. 그 말을 들을 때면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1시간 넘게 토론했던 날, 제 설명을 듣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죠. 스터디를 통해 배운 건 언어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연구 문화, 실험실 예절, 심지어 실험 도구를 다루는 섬세한 기술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은 제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시간이었죠. 밤늦게까지 실험하다가 지칠 때면 노트북으로 한국 의학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드라마 속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특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장면들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실험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웠어요. 주말이면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양국의 의료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한국의 앞선 기술력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3학년 때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연구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연구는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배운 실험 기법들은 제 연구의 폭을 넓혀주었어요. 특히 암세포 연구팀과 함께했던 프로젝트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사키, 이 결과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렸어요. 밤새 반복했던 실험이 마침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졸업 논문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받은 박수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입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연구실 책상에 놓인 입사 통지서를 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침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로 향합니다. 때로는 실험이 실패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한국 의학 드라마 중 한 대사를 떠올려요.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제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개발한 신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연구소 로비에서 우산을 털어내고 있을 때 처음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사키 스즈키 연구원님이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은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민준입니다. 그가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이어가려 할 때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 새로 오신다는 한국인 연구원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인 연구원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소에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된 건 새로운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었죠. 사키 씨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도 사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의 장인 정신이요. 실험할 때도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험이 실패했을 때는 서로를 위로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함께 기뻐했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키는 연구할 때 정말 진지해요. 그 모습을 보면 절로 집중하게 돼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불쑥 던진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던 제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았거든요. 주말이면 도쿄의 한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그의 고향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죠. 민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둘 다 참 이상하죠? 저는 일본에 와서 일본 문화를 배우고 싶은데 정작 한국 음식점만 다니고 있으니 그의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후드 안에서 새로운 화합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옆자리에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석양이 실험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고 시험관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린 영화처럼 진행되었어요. 유독성 화학물질이 후드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실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실험실 밖으로 대피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요. 민준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다른 연구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때 그는 이미 비상 매뉴얼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키 씨, 움직이지 마세요.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쏟아진 화학물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민준 씨는 놀라운 속도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중화제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했어요. 실험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차분하게 상황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심호흡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전우를 대하듯 믿음직스러웠죠. 상황이 진정된 후 민준 씨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죠?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차가운 실험실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이렇게 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화생방 부대 장교였거든요. 이런 상황은 늘 연습했죠.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긴장이 풀리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나 봅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의 대처예요. 사키 씨가 침착하게 있어줘서 다행이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따뜻한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전까지 느꼈던 단순한 설렘이나 호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모습은 제 인생의 동반자로서 더할 나위 없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실험실 사고 이후 민준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늦은 밤 연구실에 남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키 씨,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다칠 뻔한 당신을 생각하니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의 관계는
연구소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연구원의 로맨스라니 모두가 신기해하면서도 축하해 주었죠. 특히 우리가 개발 중인 항암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드림팀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민준 씨를 소개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민준 씨가 공손하게 일본어로 인사를 드리는 모습에 이내 마음을 여셨어요. 민준, 우리 사키를 잘 부탁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민준 씨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한국에 갔을 때는 많이 긴장됐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리는 모습에 감동하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청첩장은 한일 양국의 전통 문양을 담아 디자인했고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혼례와 현대식 예식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우리의 항암제 연구가 마지막 임상 실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도 서로가 있기에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약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민준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일 양국의 문화를 잇는 상징적인 커플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조용히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신다며 설레하시고 시댁 부모님께서는 매일 전화로 준비 사항을 체크해 주시죠. 연구실 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 그 기쁨과 슬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민준 씨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것. 이제 곧 저는 사키 스즈키에서 김사키가 됩니다. 새로운 이름만큼이나 설레는 시작이에요.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연구도 계속할 예정이고 양국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싶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민준 씨와 함께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과 서울의 현대적인 거리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에게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모두 들려주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 일본 도쿄에서 보내온 사키 스즈키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혼혈로 태어나 중학교 시절 겪었던 아픔을 우연히 접한 우리나라 드라마 덕분에 극복했다고 하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K-드라마, K-팝 등 한국 문화의 진심인 사키가 한국인 민준 씨와 결혼하게 된 과정 또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스러웠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오늘도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사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감동 가득한 사연을 통해 인사드릴게요.